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311-461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김승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말 파이널 PBL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너럴 아카데믹 노울리지인데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던 것에 대해서 짧게 서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단원 셋 앤 로직에서는 파티션, 퀀티파이어, 수량사,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고 2단원 프루프에는 다이렉트 프루프, 컨트라포지티브, 수학적 균형법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펑션, 시퀀스, 앤 릴레이션에는 도메인, 코도메인, 레인지와 같은 그런 간단한 함수에 관한 기본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시퀀스 그리고 스트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였고, 세 번째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배웠는데, 그 중에 탐색 알고리즘과 그것에 관련된 소팅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특히 빅 O 노테이션 그리고 오메가 노테이션 그리고 세타 노테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트로덕션 투 넘버 티오리에서는 합성수와 소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고, 그것을 구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잠깐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이라고 해서 수를 소수들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법, 2진법, 4진법, 8진법, 16진법처럼 일상생활에 쓰이는 10진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카운팅 메소드로 카탈란 수 그리고 피보나치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로 퍼뮤테이션 그리고 콤비네이션,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서 배웠던 그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으며, 세 번째로는 바이노미얼 테오렘과 그를 응용해서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법까지 논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레커런스 릴레이션, 재기적 관계에 대해 배웠고, 그 재기적 관계를 점화식으로 표현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재기적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래프 띠오리가 있으며 벌텍스, 엣지, 심플 그래프, 웨이트 그래프 등 그냥 그래프에 관련해서 간단한 용어에 대한 서술과, 두 번째로 해밀턴 사이클 그리고 웹하는 문제로 실생활에서 순환하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도 한번 논하였으며, 탐색 알고리즘인 딕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하고 끝냈습니다. 아홉 번째는 트리가 있으며,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인 트리, 루트드 트리, 레벨 오브 버텍스, 헤이트 등 그냥 간단한 개념, 그리고 이진 트리의 개념,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한 개념과 트리 운행의 방식인 전위, 중위, 후위 운행 방식에 대한 그런 설명과 신장 트리, 스패닝 트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기 위한 프림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인 성찰 노트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점검표에서 대다수가 굿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제가 교수님이 주신 렉처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 이외에도 사실 인터넷으로 Q&A 게시판에 올리는 챕터 셀프 테스트 문제를 풀기 위해 개인적 인터넷으로 해답 같은 것, 문제 풀이 방식 보고도 배웠고, 수업 시간 안에서도 수업 내용으로서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른 학우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질문 같은 걸 Q&A 게시판을 훑어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본 강좌 학습 활동을 통해서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배웠고, 그 이후는 순열과 조합, 비둘기집의 원리, 재기적 관계의 종류, 그래프에 관한 전반적 기초 개념들, 그리고 트리와 그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탐색법에 대해 논해왔습니다.
다른 동료로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교수님 올려주시는 뭐 수업 내용과 연관 있는 이슈로 자기가 배운 점, 뭐 느낀 점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소통에 관해서도 배웠고, 본인들이 그날 학습했던 내용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반 지식이나 코딩을 응용해서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서 유용한 정보로 제공해주는 그런 점의 응용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제가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이니까 앞으로 마지막으로 4학년 2학기 배울 신호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산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본과목 이산수학에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Q&A 활동에서 제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후하게 주긴 힘든 게,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잘 참여도 안 하고 수업 진도에 대해서도 늦춰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죠. 뭐 이후에는 그래도 열심히 문제풀이에 대해 나름 기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수님이나 제가 스스로 뭔가 다른 연관된 흥미거리 있는 주제를 뭐 제시하지는 못해서 만점을 주지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뭐 단순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잘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지식도 제공해 주셔서 언제나 즐거웠으니까 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평가 부분입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잘한 점은 제가 교수님의 충고, 개인 면담을 통해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을 해서 예전 중간고사 이후에는 정말 능동적으로 문제풀이와 의견 제시를 훨씬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에 대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호응해 주고 하니까 저도 동기를 얻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아이캠퍼스에서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뭔가 알고 있는 거 글을 쓸까 말까 하면서 썼다 지웠다를 계속 했는데 실제로 남긴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디어나 발상 같은 게 다 까먹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올려보고 평가는 동료들이 하도록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였어야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동료 평가인데요. 제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동료로서는 친기지와 오동찬 학우를 꼽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챕터 셀프 테스트랑 컴퓨터 엑서사이즈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장 많이 하신 게 딱 봐도 눈에 보이니까 그분들 중 하나를 선정한 거고요. 두 번째로 친기지 학우는 저희 3조 조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셨고 주도적으로 제게 영어로서 카카오톡으로서 메신저로서 제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줘서 저도 그거에 따라 잘 따라줬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결과 풀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때 친기지하고랑 같이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주도적으로 문제 하나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교수님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친기지하고 분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동찬 하구를 왜 선정했냐면 부장에서 학생들의 셀프 챕터 테스트의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도 답을 먼저 보고 쉽게 구장 내용에 대해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 평가 중에 미비점은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장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같이 수업 들으면 제가 학점이 밀린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플립드 PBL 액션 러닝 클래스 피드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본 수업을 통해 제가 습득과 자기주도적 학습 기술은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예습한 습관들인 거랑
챕터 셀프 테스트를 풀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풀어본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아이캠퍼스 강의로 개념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학습 방식을 드렸습니다. 본 수업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한 활발한 의사소통은 중간고사 이후에는 수업 방침이 바뀌어서 1시간 정도 미리 예습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게시판에 스스로 그런 내용을 요약을 올리거나 뭐 궁금한 점 혹은 제가 발상 떠올린 점이나 수업에 관련된 거를 그냥 올리고, 제가 뭐 다른 학우분도 그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간간히 답변할 수 있으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플립 PBL 방식에서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교재 안에서 좀 작은 오타나 뭐 코딩에 개선해야 될 부분, 뭐 학습 주제에 대한 뭐 예외 사례라든가 뭐 비슷한 사례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뭐 기여하기도 해서 저도 뭐 그 혜택을 받기도 하고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질문 게시판에 문제풀이 정책을 바꾸신 뭐 모하메드하고 그 8장, 그리고 오동찬하고 9장 이렇게 바꾸신 분들과 뭐 김영철, 강병훈, 전종로 학우분들 그냥 정말 문제풀이도 열심히 하시고 교수님 올려주신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실 분들이나 뭐 칭기즈 학우분처럼 뭐 코딩에 대해 정말 능통해서 스스로 짜서 많이 올려주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학습 이산수학이란 내용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간단하게 수업의 짜투리 시간 같은 데에서 5분이나 10분 정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1대1로 뭐 개인 면담 같은 걸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논하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파티시페이션 파트인데요. 이렇게 참여는 총 76회 했고 온라인 출석은 전부 다 했고 오프라인 출석도 한 번도 결석 없이 빠짐없이 다 하였습니다. Q&A에 올린 좋은 수학시 관련 기타 유의미한 정보는 뭐 3개밖에 못 였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 같고, 파이널라이즈 된 문제 자체는 15개, 중간고사 이의 신청에 관해서 문제 풀이한 것까지 총 16개가 있습니다. 제가 본 강좌를 통해 기여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내용 중에 베이컨 넘버의 원조인 에르데시의 수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교수님이 그걸 훑어보시고 본인의 에르데시 넘버랑 인증 페이지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교수님이 클래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게시판의 글을 훑어보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와 같이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느낀 점은 과목의 학습 내용 중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 특성상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실습에 사용된 사각 코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한 칭기즈 학우분이나 교재에 나온 도형이나 알고리즘을 구현하시는 다른 뭐 트리를 구현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폭넓게 지식 응용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뭐 배울 점을 생각했습니다. 참여했던 지뢰에 대해서 What did you especially remember while you are doing? 에서는 챕터 6 31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가 원래 풀이에서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찾아봐서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받아들여진 걸 보고 정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스스로 생각한 태도도 중요하구나라는 느꼈었고, 뭐 두 번째로는 이 클래스메이트에게 대해 느낀 거는, 근데 모하메드 학우분이 굉장히 우수한 학우분이셨지만 그래도 31번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저랑 토론을 하려고 해서 수업 시간에서도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 풀이만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조원에 대해서는 팀 리더 친기즈를 비롯해 권재현, 저 그리고 유가이 올렉산드르 이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 3는 이 과목의 4번째와 5번째 단원인 알고리즘, 넘버 띠오리를 하게 되었고 친기즈 조장이 풀이할 문제를 모아왔고 제가 이 문제들 문제 번호나 페이지라든가 그런 사소한 오탈자를 고치고 폰트체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였고 제가 한글로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반 정도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심화 주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과학, 전기기기, 수학체계 기본, 이진수 체계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이진수 기본 연산 하나인 덧셈 알고리즘을 재기적 관계 7장 배운 재기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4장 알고리즘을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넘어가서 PBL 파티시페이션 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 파트인데 총 15문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명제를 기호화하고 이것을 가설적 3단 논법으로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내고 후건부전법과 그리고 all이란 문장을 오퍼레이터로서 표현해서 이렇게 not p, v, s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1의 2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1번을 2번으로 어떻게 동치냐를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 퀀티파이어와 드모라는 법칙을 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서술할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6의 문제 1번인데요. 이것도 비트가 총 8개가 있고 4개의 비트는 이미 정해져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밖에 없으면 나머지 빵꾸가 뚫린 4개의 비트는 고를 수 있는 가지의 수가 2개인데 4개니까 2의 4승에서 답은 16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6의 2번. 챕터 6의 2번은 4종류의 책 중에 3종류를 고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책들을 고르는 방법의 수에 대해 묻는 건데 사실 4종류의 책 중에 3개를 뽑으니까 4C3에서 그냥 4가지 경우가 나오고 각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4 경우의 수를 전부 더하니까 1014가 나왔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챕터 6의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 에러가 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정 인물인 조세가 낸 에러의 확률을 구한 건데 조건부 확률에 대해 논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서술해서 풀었으면은 전체 에러가 날 확률을 3명이 에러 날 확률을 더해서 구한 다음에 그것을 분모 삼아 조세가 에러 낼 확률을 분자로 만들어서 식을 풀었더니 약 41% 정도 나왔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챕터 6의 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이름 3가지, 두 번째 이름 2가지, 세 번째 이름 3가지 이렇게 총 3 곱하기 2 곱하기 3 그렇게 18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19명이니까 누군가 한 명은 같은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비둘기집의 원리에 대해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챕터 6의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이것도 사실 비둘기집의 문제를 이랑 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1번부터 19번까지는 노란색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available 아이템 그리고 그 다음은 무조건 unavailable 아이템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착착 채워나가 보니까 200개를 다 채우려면 unavailable 아이템이 95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90개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모순법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7의 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11번 문제에 주어진 알고리즘 bn은 n이다 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것을 손으로 직접 풀게 컴퓨테이트를 한다면 n 스퀘어 플러스 n분의 2가 나오는데, 이거는 노테이션적으로 n 스퀘어의 노테이션을 가지지만 주어진 알고리즘은 n의 노테이션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국 노테이션적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빠르냐 하면 기존에 주어진 알고리즘이 더 빠르다,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챕터 8의 4번 문제는 n큐브가 바이퍼레이트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n큐브들의 각 벌타이스들을 0과 1로 겹치지 않게 각각 모두에게 부여한 다음에 이들을 대충 모두 다 선으로 이어보니까, 선의 한쪽에는 1의 개수가 짝수인 놈이, 그리고 선의 다른 쪽에는 무조건 1의 개수가 홀수인 놈이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1의 개수가 짝수인 놈은 하나, 그 그룹 하나, 1의 개수가 홀수인 놈 그룹 하나, 그렇게 그룹을 두 개로 나눠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퍼레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8의 6번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서브 그래프의 정의를 알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숙지하게 된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두 개의 엣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6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챕터 8의 7번 문제는 커넥티드 그래프와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서브 그래프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챕터 8의 24번 문제는 이소모르픽 그래프와 5개의 점을 정확히 가지고 2개의 컴포넌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컴포넌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소모르픽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챕터 8의 26번 문제는 제가 서술을 하자면 쿠와토로스키의 이론에 따르자면 K5 모델과 K33 모델이 서브 그래프가 이 주어진 그래프 안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플래너하지 않다. 그러니까 플래너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K5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다 각각 조사를 하였고, 가장 많은 링크를 가진 5개의 버텍스들끼리 이렇게 A로 그림 A에서 이렇게 이어서 했고, 이제 그 빠진 BH라든가 AC라는 이렇게 빠져버린 4개의 엣지를 대체할 수 있는 벌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봤고, 그 4개의 벌타이스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K5 모델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not 플래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난잡한 이 그래프는 원래 이 그래프를 다시 보기 좋게 정돈한 모습입니다. 챕터 9의 31번 문제인데요. 트리의 특징 중 하나인 트리가 n개의 벌타이스를 가지면 n-1개의 엣지를 가지는데, 트리의 개수가 이 문제에서는 m개라 했지만 저는 편의상 k개 있다고 썼고, k가 있으니까 총 n-k개의 엣지가 이 포레스트 안에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챕터 9의 5번은 주어진 시퀀스를 따라서 Depth First Search DFS와 그 정의에 따라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게 잘 연결하면 그대로 따라 이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충분히 스패닝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잘 열심히 하진 못했지만 11월과 12월에는 교수님 충고와 다른 학우들들 하는 거 보고 제가 많이 느낀 점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더 발전하고 보고 개선점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파이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